예, 안녕하세요. 무수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2탄 탄소세 관련해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제2탄의 종목을 한번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종목이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라는 종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자, 동국 SNC도 풍력광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2001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요. 풍력, 금속 구조, 그리고 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윈드타워라는 풍력 발전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주는 신재생 에너지와도 이 종목은 동국 SNC는 관련이 있고, 그리고 풍력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 경쟁업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업체인 스페코, 스페코가 경쟁업체인데 아무래도 뭐 좀 서로서로 보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업체가. 예. 윈드앤피라는 업종도 있긴 합니다. 윈앤피라고요. 이런 관련되어 있는 경쟁업체들이 있긴 한데, 동국 SNC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화면상, 자, 코로나 때의 어떤 주가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주가가 코로나 때 말이죠. 1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예. 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고점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어요. 자, 지금 이 박스권도 마찬가지죠. 자, 요 박스권과 연결이 되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박스권과 이렇게 일치가 합니다. 일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선에서 지금 헤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지선을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과연 지금 오늘 기사에도 한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사에도 탄소세라는 부분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풍력광은 대체 에너지로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광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안착을 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장의 수익이 매출이 확 올라서, 또는 당장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확 올라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지금 안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 바이든 미국 합중국 대통령이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항상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걷겠다. 그리고 그린 뉴딜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책 발언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해당 풍력광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팡 하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폭등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 작년에 우리 5월부터 작년에 대략 한 9월까지는 이런 풍력과 관련되어 있던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요 구간만큼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조정세에 들어왔다. 조정세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급등했던 이 구간의, 그죠? 지지선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 자,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지선이 강하게 지금 받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과하게 올라가지고, 그죠? 과하게 올라가지고 경제가 정상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주가만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코스피 조정 구간이 한 번은 나올 것인데, 이 코스피 조정을 할 때 동조현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주가가 막 떨어져요. 대기업의 주가가 막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대기업들은 시가총액 1위부터 한 대략 100위까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건데, 이러한 대기업,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코스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중소형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동조현상을 일으킵니다. 우리 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회사는 이익도 잘 나고 매출도 잘 나고 있고 돈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상승을 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바로 코스피 지수와 동조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조현상을 일으키면서 중소형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 번의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이 회사 자체로서는 풍력강 회사로서, 그렇죠? 풍력강 회사로서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강력한 지지선에 지지를 받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조정 구간이 끝나면 성장 동력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 자,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풍력광과 태양광 사업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안착이 된 겁니다. 그죠? 안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제는 힘들다. 그러나 서서히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동국 SNC가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우리가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보면 말이죠. 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확인을 한번 해보면 2017년도에도 3,600억, 2018년도에도 3,600억, 2019년도에는 3,100억, 그리고 작년에는 2,800억대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입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4, 4분기가 아직 실적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 4분기에는 매출이 다소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코로나하고는 아무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아무래도 풍력강이니까. 그죠? 소비자한테 이렇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입니다. 그죠? SOC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크게 어떤 연관성은 없다, 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동국 SNC가 또 좋은 점은 무엇이냐, 오랫동안 꾸준하게, 물론 2018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다 이익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40% 정도가 되는데, 물론 작년의 3, 4분기 기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 작년 1년 예상치는 대략 한 42% 정도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풍력강이나 조선 해양업에 종사하는 이런 업종들은 BPS의 값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BPS의 값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BPS의 가격이 적습니다. BPS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요. 자, 그러면은 PBR의 가격은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풍력강 회사로서 문재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 뉴딜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풍력강과 태양광 사업에 많이 투자를 유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태양광 산업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죠? 태양 기판을 사업을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 태양 기판이 많이 무너지면서 손실을 많이 기록했던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현 정부는 현재까지도 태양광과 풍력광 사업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월성 1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자, 그걸 봐도 알 수가 있듯이 현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광에 어떻게 해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년이면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대선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보수당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에. 자,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유지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보수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그린 뉴딜 사업을 일시적으로 그냥 뭉개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전 세계가 이와 같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만 어떻게 해요? 이 태양광이나 풍력광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폭등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꾸준하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실적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재무 건전성도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와 또 더불어서 한 종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더 해보면요. 자, CS윈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S윈드. 자,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23,000원대에서 18만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 현 정부의 정책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회사도 풍력발전 설비와 그리고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풍력강 하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막 들고 있는 우리 바닷가 호미곶 있잖아요. 그죠? 그 호미곶에 가도 이 풍력강 기기가 막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서 보셨을 건데, 그 기계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쇳덩어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S윈드는 또 하나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강 구조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그런 기술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국 SNC도 굉장히 회사는 가치가 높다. 예,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CS 윈드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조금 풍력각에 대해서도 조금 다변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좋고요. 그리고 이 기기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기를 발전 시설을 어떻게 해요? 설치를 하고 이렇게 풍력강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무거우면 이 기기가 돌아가는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한정적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CS 윈드는 그러한 재료, 그렇게 기판이라든지 강 구조물이라든지 이러한 재료를 알루미늄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볍게 하자. 그러면 더욱더 발전이 잘 되고 많이 될 것이다. 양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CS 윈드라는 회사는 또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우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앞에서 말했던 우리 동국 SNC의 종목과도 똑같은데 이렇게 급등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의 트렌드는 현재의 우리 주식 투자의 종목들의 트렌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뭐를 만들면서 가더라고요. 이러한 박스권을 만든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다소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에서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박스권에서 대략 한 15만원 되겠네요. 그죠? 이 금액 라인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금 상승 동력은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주식 투자의 어떠한 종목과도 트렌드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조금 비교적 투자하기가 쉬운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구 SNC보다는 이 CS 윈드가 더욱더 어떻게 트렌드에 맞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회사도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도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풍력강 회사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자, 그런데 단기 급등했습니다. 동구 SNC와 CS 윈드는 벌써부터 지금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완전 우리 바닥권에서 이렇게 요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 건 아닌데, 예,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요 자리쯤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6만원대에서.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 200%의 정도 수익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현재 박스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을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도 하고 있고 기본적 분석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고요. 우리가 심리적인 지지선이 15만원의 붕괴점을 확인을 하고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상승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일정 부분을 매도를 권유를 드릴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 회사가 더욱더 제가 동국 SNC보다는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 저한테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물론 동국 SNC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데 왜 이 회사를 더욱더 내가 가치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요, 성장률에 있습니다. 우리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침체가 돼 있어요. 풍력강에 대한 기술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다소 침체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는 2017년도에 매출이 3천억, 그리고 2018년도에는 5천억, 2019년도에는 건 8천억, 그리고 작년 2020년도 예상치, 아직 4, 4분기는 어떻게 보고가 안 되었지만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가 오늘이 마감입니다. 법인기업이.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확정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매출이 확정이 되고 바로 이 CS 윈드는 바로 이 자료가 정보가 매출액에 바로 정보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매출은 거의 확정이 났죠. 작년까지는 3천억, 5천억, 8천억, 그리고 올해는 9,700억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풍력강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CS 윈드는 동국 SNC에 비해서 다른 기술력,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우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국 SNC를 50점이라고 한다면 이 CS 윈드는 80점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제가 풍력관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어때요? BPS가 크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동국 SNC와 CS윈드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크지가 않다고요. BPS의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로 부품이라든지 어떤 그 특정 부분만 어떻게 해요? 기술이 투입이 되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 특정 부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기장치와 공장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PS가 크지 않다. 똑같은 풍력광 회사라 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BPS 가격이 클 수가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특정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BPS 가격이 낮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부가적으로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조금 같이 포함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대략 98%, 100%에 육박했죠. 올해는 예상치는 대략 3, 4분기까지는 90%, 10% 정도가 부채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나면 어떤 특정 부채가 부담스러운 부채, 여러분들 가장 부담스러운 부채가 뭡니까? 예, 가장 부담스러운 부채는 바로 차입금입니다. 대출을 한 거죠. 왜?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가장 좋은 부채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부채는 그죠? 엄마 카드입니다. 그죠? 엄마한테 카드를 빌려서 쓰고 돈 없으면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빚이죠. 빚도 좋은 게 있고요,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즉 레버리지 효과가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회사는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고 코로나인지 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 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풍력광 회사라는 거, 그리고 풍력광 기술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풍력광 회사보다는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만 보고 있었다면 이 종목을 고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종목이 저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차트가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서 어떻게 이만큼이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없다고요. 물론 많죠.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그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정배열, 역배열, 뭐 엄청나게 일목균형, 그죠? 블린즈 밴드, 엄청나게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단순하게 단기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단기간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하죠. 절대로 그거는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뻥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만큼 치솟는다 또는 이만큼 치솟는다 이만큼 치솟는다를 어떻게 압니까? 대략.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확률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죠? 여기에서 높낮이를 예측을 단순하게 단기간의 예측은 가능하다. 이것은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합니까? 바로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 회사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출액이 3천억, 5천억, 8천억, 9,800억 이런 식으로 매출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와,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이 회사는 성장성이 굉장히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회사 투자하면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는 3천억, 5천억, 8천억, 9,800억으로 늘었다. 그럼 소비자가 늘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늘면 소비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가 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자본재예요. 소비재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갤럭시 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소비재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자본재에서는 재무제표가 달리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본재는 소비자가 많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출은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자본재는 소비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도 매출이 어떻게 그렇게 상승을 했을까? 바로 그거는 제품군의 다변화입니다. 제품의 어떤 판매가 되는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업부를 구성하고 있고 각 사업부마다 실적이 좋아지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냐? 이 회사는 폐업 또는 상장 폐지가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안정권을 형성을 했던 거죠. 몇 년치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3년치를 봤던 거죠.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술 개발과 그 기업의 경영 성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단지 하루에 10%, 20%, 30% 껑충껑충 뛰는 종목도 있죠. 있죠. 이 종목은 6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때 6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복리의 마술이라고요. 이 복리의 마술이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더 큰 수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2배, 3배 수익, 200%, 300% 수익을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자, 다음에도 또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간다. 물론 있죠. 물론 있겠죠. 그러나 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우리가 하단에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 하단에서 우리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고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올라온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투자할 때는요, 이 종목을 투자할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 지점에서 또 이 지점에서 또 내려가니까, 그죠? 뭐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아니요. 아직 기업 가치는 아직 바닥에 있는데 뭘 팝니까? 팔기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홀딩하세요. 그냥 보유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후에 이렇게 오를 때 그 전문가님, 우리 회원분들이 이렇게 이유가 있었구나. 예, 제가 이렇게 유료 방송을 할 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시점까지는 와야 된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 분석이 안전하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내려오던 올라오던 박스권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수익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오히려 이 박스권 하단에서 어떻게 해요? 지지를 하고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수익이 복리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주구장창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느냐? 주식 투자에서는 안전한 회사,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고 그 기업이 안전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요? 적정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주 지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제발 좀 여러분들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 분석은 보조 지표예요. 주 지표는 그 기업의 재무 지표입니다. 재무 지표를 해석하지 않고 단기 급등에만 목말라 있으신 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어떤 종목에 단기 급등하는 종목에 매수 사인을 내고 또 종목을 공략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종목은 그렇죠. 안정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회사를 투자를 하고요. 어떠한 특정한 목표점이 달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투자가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안정적이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크게 불려줍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